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 시대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말기에 신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23대 법흥왕 때 514년에서 540년까지 약 26년간 개혁이 본격화됩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국가의 주요 간부를 설치했고 진골 귀족회의를 제도화하는 등 국가체제를 법제화하고 조직화했습니다. 535년경에는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국가의 통일을 위한 사상적 뒷받침도 완료했습니다. 이런 개혁들은 삼중구조 안에서의 영의 차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중구조 안에서 정신의 높은 차원에서의 발전이었고 또 변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대 진흥왕 때는 540년에서 576년까지 36년간 낙동강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까지 정복하여 대외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한강 유역이 중요한 것은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과의 교역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후대에 중국 외교의 성공을 통한 삼국통일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560년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침공으로 여러 번 국가적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26대 진평왕 때부터 28대 진덕 여왕 때까지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강한 공격으로 인해서 신라는 낙동강 동부지방까지 후퇴하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라는 당나라와의 외교를 강화해 나갑니다. 이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외교의 지혜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민족 안에서의 싸움의 지속과 또 외국과의 협력 관계는 신중하게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의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김춘추가 반란을 진압하고 29대 태종 무열왕으로 654년에서 661년까지 약 7년간 등극하여 통치합니다. 무열왕 즉위 후에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이 더욱 심해지지만 무열왕은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가 보위 전쟁으로 대처합니다. 또한 당나라와의 친선 외교를 통해서 두 가지 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첫째, 당이 고구려와 백제에게 신라를 공격하지 않도록 요구하도록 합니다. 둘째,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과의 군사동맹 체제를 발전시킵니다. 마침내 무열왕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이후에 아들 문무왕은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는 당나라까지 물리치면서 통일신라의 황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태종 무열왕의 자손들은 왕권을 전제 왕권으로 강화시켰고 문화의 전성기도 마련했으며 또한 유교적 정치 이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 100년 정도 지난 36대 해공왕 때 전제 왕권의 몰락기가 오면서 친왕파와 반왕파 사이에 6차례의 반란과 친위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왕실 가족 중심의 정치 체제에서 소외된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커져서 반란이 잇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진골 귀족들이 중앙무대에서 정쟁하는 동안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차츰 성장해서 큰 힘을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청해진에서 활약한 장보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후 51대 진성여왕 때에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국가는 이를 수습하지 못해서 장기간에 걸친 내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도처에서는 군웅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백제의 견훤과 고구려의 궁예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후에 918년에 고려 태조 왕건은
궁예를 무너뜨립니다. 고려가 후백제보다 우월해지자 신라의 56대 경순왕은 고려에 자진 항복함으로써 935년에 신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통일신라의 신분제도를 보겠습니다. 골품제도는 오만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형성적인 오만 구조입니다. 신라 때부터 시작되어 300년간 정치사회를 주재하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개인 혈통의 존비에 따라 정치적 출세는 물론 혼인, 가옥, 의복, 오만차 장식까지 규정짓는 것으로 삶의 전반에 걸쳐 특권과 제약을 가하는 신분제도였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에 위배됩니다. 하느님 선형성의 뜻은 모든 나라의 헌법의 정의를 초월하여 인간은 누구나 평등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닮은 꼴로서 신성화되어 나가는 영적 존재의 유일무이성과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받은 선형성의 능력들과 이 능력들을 펼치는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신분제도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인권과 인격에 위배되는 오만한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반형성적인 오만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활상의 차이도 매우 컸습니다. 즉 우차의 자제 및 장식에서부터 일상생활 용기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 규정된 차별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오만한 정신이 빚어낸 자아 발양의 규정이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규정 속에 살았기에 지배계층도 또한 피지배계층도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라면 당연히 국민을 위한 참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진 자가 더 욕심을 부리면서 돌을 닦는 이판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을 맡아 처리하는 사판에만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 도리인 하느님께 대한 경신례와 인간 서로 간의 상호 연민의 사랑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상호 융화스러운 영적 분위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나만의 부귀영화를 위한 비인간적이고 위선적인 지도자들의 모습만이 드러난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쁘니까 결국 진성여왕 때는 농민들도 참다 못해 반란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내란기가 왔던 것입니다. 또한 중앙 권력자들이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당연히 지방 군웅들이 들고 일어났으며 결국 통일신라는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건 국가건 하느님에 의해 질서 있게 지어진 기본 토대와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 정신에 의해 오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반형성의 조직과 기운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새로운 섭리는 왕건에 의해 새 역사가 출발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새 역사의 지속은 인간이 얼마나 하느님 선형성의 뜻을 깊이 깨닫는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삼중구제의 원리와 힘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고려시대의 역사도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신라 시대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생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는 반형성적인 오만 구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통일신라 시대 어떻게 지내는가?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내가
668년이고 그 다음에 고려에 의해서 멸망당한 해가 918년이니까 668년을 빼면은 250년이네요. 네. 250년 동안 통일신라 시대인데 통일신라 시대 2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은 아까 강의 때도 잘 볼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668년부터 한 100년 정도 기간에는 무열왕의 자손들이 정권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화의 전성기 그 다음에 유교의 도입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정권을 강화하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잘 발전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갖다가 국가의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이게 태종 무열왕 이후에 100년 동안은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어요. 잘했다고 봐야 돼. 이거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삼중구조에 맞는다고 봐야 돼요. 이 이중구조가 다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이후 때부터 이제 몇 년이냐면은 해공왕 때 해공왕이 언제냐면은 해공왕이 765년이에요. 765년이니까 668년에서 100년을 더하면은 768년 아니에요? 768년? 그러니까 765년이니까 거의 100년 되죠. 이때부터 해공한테 왕권의 몰락기가 와요. 그래서 친왕파와 반왕파. 왕권 몰락기. 친왕파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왕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세계 그 선진국가라는 나라들 거의 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 파야 누구 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많이 들어봤잖아. 친이파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친이파다. 박정희 정부 때는 친박파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친박파다. 또 이재명 때 이재명은 때가 안 됐지. 문재인 때는 또 문바다. 이런 식으로다가 윤석열 때는 윤바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몰랐게 이게 이중구조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알 길이 없어. 왜냐면 매일 누구 파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잖아요. 지금 다 무슨 파다 그래가지고 갈라져 있죠. 참 이런 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시작되면서부터 해가지고 768년에 뭐가 일어나요? 768년에 대공의 날. 대공의 날이라는 것은 지방 각 지역에서 그냥 난이 일어나는 거야. 강원도에서나 충청도에서나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런 데서 우수순적으로다가 난이 일어나는데 왜 난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왕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싸매니까 저것들 별 볼 일 없다.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그냥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불만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스웨덴
진골 귀족이 불만이 커져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 이제는 이 귀족들, 진골이면 귀족이거든요. 귀족인데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 지방 반란 일어나고, 그 귀족 반란이 일어나고, 이거 뭐 말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반란이 일어나냐면 또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그때는 끝이야. 그래서 농민 반란까지 일어나는 거야. 농민 반란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887년? 그래요. 887년. 897년까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915년에 망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918년에 망하잖아요. 고려에 의해서. 그러니까 897년이면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일어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권이 몰락한 나라로 지도자들의 어떤 내면 형성이 어떻게 돼요? 형성적이에요? 반형성적이에요? 반형성적이죠. 내면이 반형성적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국민들의 그 사고 형성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러니까 지방마다 지금 난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농민까지 난이 일어나니까 이 난이 일어나는 모습이 이게 뭐예요? 다 뭐예요? 이게 반형성적이죠. 여기 융화가 있어요? 없어요. 융화가 없어요. 그냥 저 지도자들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들 너무 잘못하니까 이제 정권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 개혁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 개혁하지 않으면은 절대 국민만도 못하거든. 그래서 요즘엔 아주 어린애들까지 저 정치에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 못 믿겠다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상황 형성이 어떻게 돼요? 상황 형성이 융화가 있어요? 없죠. 그냥, 정부 내에서는 그냥 그 고위 지도자들끼리, 진골끼리, 그냥 지들끼리 싸움하고 있지, 백성들 싸움하고 있지, 막 이게 난리. 이런 게 오만부저죠. 이게 프라이드폼이에요. 프라이드폼. 오만부저. 그러니까 여기서 서형성은 찾아볼 수 없죠. 서형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형성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느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없고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하느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250년 만에 망한 결과가 됐다. 그렇죠? 네. 또 이거 하시면서 어떻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착잡했습니다. 착잡했어요? 뭐 때문에? 너무나 차별이 심해가지고. 차별이 심해서 국민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걸 갖다가 다들 이거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고. 근데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국민들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공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국민들의 아픔을 못 느꼈다면 지금 현 시대의 국민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죠. 그냥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돈이나 벌고 내 자식 그냥 좋은 학교나 들어가고 내 친척 빨리 강남에 가서 땅이나 사고 이렇게 돼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삼국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죠.
통일신라 시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다 죽었잖아요. 삼국시대 죽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도 하느님의 뜻을 죽었고, 근데 고려시대 이제 하느님의 뜻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봐야죠. 네. 그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진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연결하는 통일신라 시대 굉장히 중요한 중간에 걸린 시대인데 하여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자.